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4페이지예요. 경계입니다. 경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토지의 표시를 배우고 있고, 이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경계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만약 이 그림이 있다면 이게 도면이죠. 그죠? 도면. 그러면 이게 도면상의 경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만약 여기가 갑의 땅이다, 을의 땅이다, 병의 땅이다, 정의 땅이다 하면 이게 경계잖아요. 이거를 도면에는 경계를 이 선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이게 담장이죠. 담장. 그럼 여기 집하고 길, 도로죠. 그죠? 그럼 집하고 도로에 긴 담장으로 표시를 했다. 이게 울타리죠. 그래서 땅 위에서 경계 표시는 담이다, 논두렁이다, 밭두렁이다, 울타리다.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 그러면 책으로 가보면 34페이지에 의입니다. 의.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는 알아야 될 게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 이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을 해요.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아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대장에는 경계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공유지연 명부나 대리권 등록부, 경계점 자료 등록부에는 경계를 등록하지 않아요. 경계는 도면에서만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제일 위에 방갈로 2번에 지상경계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출제윤의 시험에 띄웁니다. 띄우는데 정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에요. 옆에 보면 이래 놨죠.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이나 담장 그 밖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게 담장이잖아요. 이게 울타리잖아요. 논두렁 밭두렁 울타리가 경계다. 그렇게 기억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경계 결정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방갈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 1번, 2번, 3번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죠. 1, 2, 3, 4, 5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 세 개를 묶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묶었어요. 이럴 때 위에 1, 2, 3은 소유자가 동일할 때 적용을 합니다.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보면은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그럼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이걸 조금 진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되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논이 있어. 이게 논두렁입니다. 여기에 논이 있어. 이게 논두렁입니다. 논두렁. 그럼 여기에 소유자가 갑, 소유자가 을. 그럼 이 말은 소유자가 동일하죠. 동일했을 때 이논과 이논의 경계는 이 논두렁 밭두렁의 중앙이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소유자가 갑, 소유자가 을이잖아요.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다르면 중앙이 경계가 아닙니다.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35페이지 제일 아래를 보세요. 제일 아래에 방갈로 2번입니다.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한 칸 밑에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그래서 35페이지 제일 위에 지상경계와 35페이지 맨 아래에 소유권 그 두 개는 지문으로 띄워요.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세 개는 소유자가 동일할 때 적용을 합니다.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을 해요. 이 두 개는 소유자가 동일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요.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 아주 시험에 자주 나와요.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밑줄을 긋습니다. 없는 끝에 중앙. 한 칸 밑에 연접되는 토지의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끝에 하단부.
그다음에 3번에 도로구개 등의 토지에 절토에다가 줄을 거세요. 절토된 거는 경사면의 상단부. 그다음에 4번에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의 최대만수의 공유수면 밀입지의 제방의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만약 출제위원이 시험에 출제를 할 때는 그림으로 출제를 하는 게 아니거든. 문자로 하거든, 문자. 그래서 35페이지 그 문자를 익숙시켜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뭐가 나왔냐면은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는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면 중앙이 경계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 논이 있지. 이게 논두렁 밭두렁이잖아요. 그럼 여기 소유자가 갑이다. 여기 소유자가 갑이다.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그럼 소유자가 같았을 때 이 논하고 경계는 이 논두렁 밭두렁의 중앙이 경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만약 여기에 소유자가 을이라면 소유자가 다르죠. 그럼 중앙이 경계가 아니고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있다는 말. 이게 높낮이에요. 여기서 이게 높낮이잖아요. 이게 여기 있고 이게 높낮이잖아요. 여기 있고 이게 높낮이나요. 그러면 여기에 어디가 경계냐 이라면은 이 논과 이 논에 여기 보세요. 있는이죠. 이게 높낮이가 있는이거든. 그러면 하단부가 경계라면 여기가 논과 논의 경계라는 말이에요. 만약 상단부가 여기 상단부가 경계라면 여기가 이 논과 이 논의 경계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상단부가 아니고 하단부. 이 하단부 여기가 이 논과 이 논의 경계다 이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도로구개 등의 토지의 절토거든. 여러분 이게 땅이 이렇게 푹 꺼져 있잖아요. 꺼져 있잖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또랑이냐? 하단부가 경계라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또랑이라는 말이에요. 상단부가 경계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또랑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상단부가 경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해면과 수면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최대만조이라는 말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가 해운대 백사장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알죠? 그럼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그 밀려오면은 지금 여기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이 보이죠? 그럼 만약 여기까지 밀려온다. 이게 최대만조. 여기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다. 그럼 여기를 만약에 한다면 여기가 이렇게 밀려오죠. 그럼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라는 이야기예요. 됐죠? 이게 최대만조이. 그러면 최대만수이라는 말은 이게 소양강 댐입니다. 그럼 만수이라는 말은 물이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여기까지 물이 찬다면 여기까지가 호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호수. 그게 최대만수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 밀입지의 제방이거든. 여러분 여기는 바다고 여기는 육지입니다. 이 제방을 쌓지 제방. 그러면 어디까지가 바다와 육지냐 할 때 바깥쪽 어깨라면 여러분들 바닷가 쪽이 바깥쪽이겠지. 육지 쪽이 안쪽이겠지. 그럼 이 제방이라면 이게가 바깥쪽 어깨, 이게 안쪽 어깨입니다. 그러면 바깥쪽 어깨 여기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은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그림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문자로 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2년에 한 번 시험에 낼 때 경계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거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없다면 중하, 있다면 하단부, 절토는 상단부, 해면과 수면은 최대만수의, 공유수면 밀입지의 제방은 바깥쪽 어깨.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보면은 여러분들 방갈로 3번하고 방갈로 4번은 있잖아요. 자, 이 뭐는 방갈로 3번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럼 방갈로 4번에 잠깐 한번 읽어보면 이래 나와 있어요.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의 권리익의 경계를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권리익의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여러분들 잠깐만 보면은 만약에 여기에 건축물이 이래 있어요. 있다면
경계를 결정할 때 이 건축물에 이렇게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냐? 그건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 4개가 있다. 이 예외 4개는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럼 첫 번째 딱 봅니다. 1번에 쭉 껐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2번에 밑줄을 껐습니다. 공공사업. 3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둘째 줄에 도시군 관리 계획서. 4번입니다. 확정 판결. 그러니까 공부하기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이런 겁니다. 법을 공부할 때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이거든. 그럼 절차법은 물을 때는 마지막이 항상 답이에요. 그 말은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인데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에는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요. 있다 없다가 답이다 이 말. 그럼 공공사업이 뭐냐라는 시험 문제는 없어요. 공공사업을 할 때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딱 공부를 할 때 공시법 시간에 사업자가 들어가면 종류는 불문합니다. 그 말은 도시개발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농어촌 정비사업이든 택지개발사업이든 사업자가 들어가면 편리를 봐줘요. 그럼 꺾을 때는 전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없는데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된다 이 말이에요. 공공사업할 때는 된다 이 말.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는 된다 이 말. 여러분들 판결서를 가지고 가면 판결서를 들고 갔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4개는 그렇게만 딱 정리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상경계점 등록부인데 이것도 시험에 출제를 해요. 여러분들 글자를 잠깐 보면 이래 나와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지상이라는 거는 땅이죠. 그죠? 땅 위에입니다. 경계점 등록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가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럼 여기는 자동적으로 경기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이 경계가 있지, 경계. 이 경계는 도로나 하천이나 산이겠죠. 여러분들 북한산 산행을 하거든. 그럼 능선을 가다 보면 팻말이 있어요. 그러면 딱 가다 보면 여기서부터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쭉 가다 보면 여기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입니다. 그 팻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경계 표시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경기도라면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의 일부가 서울시로 편입될 수 있냐? 얼마든지 있지. 그러면 경계가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점 장부도 새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새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그게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러면 경계가 결정이 됐다면 그걸 장부로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한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청량을 하겠죠. 그죠? 청량을 하면은 자, 여러분들 단순하게 이해하면 여기가 도로입니다. 그럼 여기는 밭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 빨간 표시가 있잖아요. 이게 바다고 도로하고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길거리를 가면 이 빨간 말뚝이 박혀져 있거든. 이 빨간 말뚝이 박혀져 있다면 경계 표시입니다. 도로와 밭에 경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만약에 서울특별시가 있고 경기도가 있다면 경기도 일부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되면 경계 표시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경계점 표지를 설치했겠죠? 했다면 어디에다가 설치를 했느냐? 장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도로고 여기 경계 표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땅에 잡아서 이쯤에 경계점 표지가 있다. 여기에 이쯤에 경계점 표지가 있다. 여기에 경계점 표지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게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사진으로 찍어놨잖아요. 이게 경계점의 사진 파일이에요. 그러면 만약 시험에 낼 때 여기에 지상경계점 등록부 나오죠. 그럼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한다.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를 등록한다. 경계점의 사진 파일을 등록한다. 이런 거를 암기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책에 36페이지에 맨 아래에 의의를 보세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밑줄을 긋습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한다. 경계를 새로 정해서는 장부도 새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지금까지 뭐라고 했냐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한다면 O입니다. O. 그런데 이거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한다. 이렇게가 틀리게 만든 적이 있어요.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 자, 두 번째는 37페이지 제일 위를 갑니다. 등록 사항이 나오죠. 1번으로 갑니다. 토지의 밑줄을 긋습니다. 소재, 지번. 여러분들 꼭 기억할 때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 그게 주민등록증이든 주민등록등본이든 가족관계 증명서든 면허증이든 여권이든 사람을 나타내는 모든 장부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거는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죠. 그러면 토지를 나타내는 모든 장부의 소재, 지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는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부에는 소재, 지번을 등록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목입니다. 지목. 세 번째가 경계점 좌표입니다. 좌표. 네 번째가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입니다. 다섯 번째가 여기 경계점 표지의 종류가 나오죠. 그죠? 여기 이제 여섯 번째 경계점의 사진 파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두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5번 있죠. 5번. 그 5번에 보면 경계점의 위치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딱 공부할 때는 3번, 4번, 5번, 6번을 묶어보세요. 묶어가지고 전부 다 앞 글자가 경계점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도면에 색인도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두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면적입니다. 면적.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토지는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돼요. 등록을 할 때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아. 그럼 왜 그러냐는 거랑 바로 이어서 배울 거예요. 좀 전에 우리는 경계를 배웠죠.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하느냐? 도면에만 등록을 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해요. 그럼 어디를 가보세요. 면적이라 하면 자, 밑줄을 그어줬네요. 그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 면적을 측정할 때는 바닥의 평평한 면을 측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두 번째,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이라고 한번 옆에다가 써보세요. 평.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평이지. 근데 지금은 등록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이 평에서 제곱미터로 바뀐 지는 30년이 되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입속에는 30평 아파트에 산다고 이야기를 하지 85제곱미터에 산다 이런 표현은 안 쓰잖아요. 그게 제곱미터라고 쓰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에 면적 측정의 대상이거든.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나중에 가면은 청량을 배우게 돼요. 청량을 배우게 될 때 결론은 청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8페이지의 표를 보면은 좌측에는 면적 측정의 대상이거든. 오른쪽에는 면적 측정 대상 아닌 거거든. 그러면 하는 거는 종류가 많아요. 하지 않는 거는 종류가 적어요. 그러면 적은 것만 공부하고 안 해왔던 거는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소재, 지번, 지목, 합병은 청량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경계 면적이 변하면 청량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경계를 도면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 그럼 청량을 해서 등록을 해야지. 면적을 토지대장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 그 청량을 해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 면적이 변하면 청량을 합니다. 경계 면적이 변하지 않으면 청량을 안 해요. 그럼 여기 글자를 보면은 이 땅은 소유자가 갑입니다. 여기는 소유자가 을이죠. 병이죠. 무죠. 정이죠. 자, 여기서 키는
갑의 땅과 정의 땅 이게 경계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 연수구가 소재, 연수동까지가 소재죠. 그죠? 백이 집은, 저는 지목이죠. 지목. 300제곱은 면적입니다. 면적. 그럼 여기서 이 경계가 변하면 청량을 해야 돼요. 면적이 변하면 청량을 해야 돼요. 그 경계 면적이 변하지 않으면 청량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인천시가 있죠. 요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바뀌었어. 그러면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경계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 이 면적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 그러면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이 소재잖아요. 그럼 소재가 변했다고 해서 경계 면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청량이 필요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지번이죠. 여기가 지번이 100이잖아요. 이게 200번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 경계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이 면적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청량이 필요가 없죠. 그럼 세 번째, 지목입니다. 밭전자거든. 지목이 전입니다. 그럼 허가받아서 집 짓어. 그럼 이건 지목이 대로 바뀌지. 지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경계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이 면적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소재, 지번, 지목은 청량을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합병입니다. 합병.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는 을의 땅이고 여기는 갑의 땅이죠. 을의 땅, 갑의 땅 이 경계는 중요해요. 갑의 땅, 정의 땅 이 경계는 중요해요. 갑의 땅, 병의 땅 이 경계는 중요하다 이 말. 그런데 여기 소유자가 누구냐? 갑. 여기 소유자가 누구냐? 갑. 소유자가 같잖아요. 같았을 때 이 경계는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맞죠? 땅의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그러면 이 두 토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하거든. 이게 이제 합병이에요. 합병했죠? 합병했다고 해서 이 경계가 변하는 건 아니지. 그 다음에 면적 있죠, 면적. 이 두 토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했다면 100 플러스 200이라면 30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300은 청량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플러스해서 얻는 거예요. 따라서 합병을 할 때는 경계가 변하지 않는다. 면적은 플러스하면 되니까 청량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합병은 청량을 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8페이지의 오른쪽에 표에 면적 측정 대상 X의 4번이 있죠. 그죠? 이 경계복원 청량, 지력 현황 청량이 있거든. 이거는 나중에 청량 파트가 뒤에 가면 나와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페이지에 면적 측정의 방법이에요. 자, 이거는 있잖아요. 이것만 딱 갖고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만 알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저하고 수업을 할 때는 있잖아요. 특징이 뭐냐 이러면은 여러 개가 나왔을 때는 항상 두 개로 분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 개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서울의 광화문 광장이다. 그럼 그 광화문 광장에 아침에 출근할 때 10,000명이 출근합니다. 10,000명이. 그러면 그걸 두 개로 나누어라. 그건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많은 숫자가 있죠. 둘로 나눌 수 있지. 그 홀수 아니면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나오면 두 개로 분류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그럼 여기서는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7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가 7개를 사용해요. 이걸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누면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있죠? 이 두 개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5개 있죠? 이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단순하게 이해를 해보면 여기 600분의 1이죠. 그럼 여기는 500분의 1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500분의 1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경계점 자배돈로를 비치하는 지역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배돈로를 비치하는 지역과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청량을 할 때 청량 방법은 경위의 청량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
경위의 청량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는 시험에 출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청량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청량의 전문가만 알 수 있는 건데 일반인들은 모르죠. 그럼 우리는 제목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좌표 면적 계산법이죠. 여러분 여기를 보면 좌표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좌표 면적 계산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 수 있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좌표지 맞죠? 네. 그러면 이게 하나의 토지입니다. 토지라면은 자 보세요. 이게 토지라면은 여기도 토지가 있겠죠. 이게 토지가 있죠. 그럼 이게 이 토지와 이 토지의 경계입니다. 그럼 여기에 점이 있겠죠. 이 점이 이게 경계점이에요. 경계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어주면 이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리합니다. 여기서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이 거리를 그럼 이게 만약에 100이라고 쳐봐요. 그럼 여기도 거리가 나오겠죠. 이걸 100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100 곱하기 100이라면 만이죠. 그럼 이 토지의 면적은 10,000제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면적을 계산할 때는 이 좌표 우리가 말하는 XY 좌표로서 청량을 했다. 이게 좌표 면적 계산법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앞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여기는 평판 청량 전자면적 측정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보면은 평평한 판이죠. 이 평평한 판. 평평한 판을 이용해서 청량을 했다. 이게 평판 청량이라. 그럼 여기는 경위의 청량의 기계입니다. 기계. 여러분들 경위죠. 그죠? 여러분들 봅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다면 이게 북이지. 북이 38도지. 그럼 이렇게 했다면 동경 127일. 여기 경이잖아요. 위잖아요. 이게 경위의 원리를 이용했다. 이게 경위의 청량입니다. 그러면 이 전자면적 측정기는 그러면 뭐냐 이러면은 이런 거예요. 전자면적 측정기. 만약에 도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면이 이렇게 있다면 이 토지의 면적을 등록해야 되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여기가 경계점이죠. 그리고 청량기술자가 요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갔다 이게 따와죠. 따와가 탁 펴면은 여기 숫자가 딱 나온대요. 요게 기계 이름이 전자면적 측정기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있잖아요.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위에 거 두 개는 답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띄울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경계점 좌표면을 비추하는 지역에서 면적 측정화, 좌표 면적 계산법을 사용한다. 1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한다. 이 정도는 낼 수 있어요.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600분의 1과 경계점 좌표면을 비추하는 지역에서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 여러분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는 말을 우리말로 말하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을 한다 이 말. 근데 여기를 보니까 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 이래 나오죠. 그럼 요거를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의 키가 170.6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170.6이라면 건강기록부에 기록할 때 그대로 기록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예요. 이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예요. 그런데 사람의 키를 굳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갈 필요가 있냐? 없지. 그러면 이거는 171이죠. 왜냐? 요거 6이잖아요. 6이니까 0.5보다 커져. 그럼 올린 거잖아요. 그럼 171이 되죠. 그러면 이걸 말하는 게 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이게 바로 제곱미터.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은 서울의 명동은 땅 한 평이 5억입니다. 여러분들 한 평이 5억이라는 말은 0.1평은 5천만 원이라는 말. 그러면 0.1평까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강원도 영월에 가면은 땅 한 평이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그럼 한 평이 10,000원이라는 소리는 0.1평은 1,000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0.1평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도시로 가면 갈수록 땅값이 비싸니까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시골로 가면 갈수록 땅값이 싸니까 소수점 이하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어. 자연수에서 끝맺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제곱미터. 그럼 이걸 시험에 낼 때는 문자로 내거든. 그럼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경계점 자배등로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 이러면 5. 그럼 여기는 경계점 자배등로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하면 5죠. 그럼 이렇게 가면 X가 되는 거지. 그러면 경계점 자배등로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면적은 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 이러면 틀린다 이 말. 근데 1000분의 1은 이렇게 하면 5지. 그럼 이렇게 가면 X가 되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출제를 하겠죠. 그럼 세 번째를 볼게요. 경계점 자배등로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로 한다. 이 말은 최소가 0.1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0.1보다 적게 나오면 전부 다 0.1로 등록해라 이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최소가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라.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만약 어느 지역에 청량을 해보니까 0.03으로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라. 가정을 해보면 이 토지가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배등로를 비치하는 지역이었다면 최소가 0.1이니까 이렇게 나오면 0.1로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토지가 1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했다면 최소가 1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1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문제를 낼 때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한다. 이런 문자로 내는 거예요. 문자. 그러면 1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이런 문자로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밑에 겁니다. 밑에 거는 좀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하거든. 그러면 두째 자리를 반올림하는 거예요. 여기는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거든. 그러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를 반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0.05고 여기는 0.5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계산하는 게 시험 문제 출제를 할 수가 있거든. 34회는 계산하는 게 문제가 출제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보느냐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처음에 여기에서 어떤 토지가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인지 경계점 자배등로를 비치하는 지역인지 아니면은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이렇게 나왔죠. 최소가 여기서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하지. 여기는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지. 그럼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한다는 소리는 이게 제곱미터거든. 그럼 여기까지 등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반올림해라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0.05잖아요. 맞죠? 이걸 여기까지 등록을 하니까 이걸 반올림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7이죠, 7. 그러면 0.05죠. 그럼 7은 5보다 크지? 크면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그럼 요 숫자가 7이 되겠죠.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이거는 3이잖아요. 5보다 적죠? 그럼 이걸 버려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5보다 크면 올렸고 5보다 적으면 버렸고 이건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5로 딱 떨어졌는 거라. 5보다 크니까 올리고 5보다 적으니까 버렸는데 0.05로 떨어진 거예요. 이때는 앞자리를 보는 겁니다. 앞자리. 여러분들 앞자리는 이 숫자가 앞자리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는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배등로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구합니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이게 끝자리입니다. 이게 끝자리가 아니에요. 이건 두째 자리잖아요. 이 첫째 자리잖아요. 여기가 끝자리예요. 이걸 짝수로 만들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3은 홀수죠. 그럼 올리면 짝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미 2조 짝수잖아요. 그럼 이걸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0 짝수죠. 그죠?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수면 올리고 짝수나 0이면 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보면 여기는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은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거든. 제곱미터는 우리말로 말하면 자연수까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등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반올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0.5입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여기는 여기까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하니까 여기까지 등록하니까 이걸 반올림해야 돼요. 그래서 0.05입니다.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되면 버리라 이 말. 여기는 제곱미터까지 등록하니까 여기를 반올림해. 이게 0.5입니다. 그럼 6은 0.5보다 크지? 그럼 올리죠. 그럼 여기 올리면 요 숫자가 7이 되는 거죠. 4는 5보다 적죠?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역시 5로 떨어졌다면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는 제곱미터까지 구하니까 요 숫자가 끝자리입니다. 이걸 짝수로 만들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1은 홀수죠. 그럼 이거 올려야 되죠. 올려야. 그래야 짝수가 되죠. 요거는 이제 짝수죠. 그럼 이거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로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될 게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무엇이 문제냐면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숫자를 한번 본다면은, 자, 보세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427.25가 있고 427.253이 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S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거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하는 거예요. 하면은 이걸 반올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는 0.05지. 이거는 0.053이지. 이 차이예요. 여기는 5 다음에 3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여기는 5 다음에 3이라는 숫자가 없지. 그러면 5 다음에 3이라는 숫자가 있다는 말은 5보다 크지. 5보다 크니까 그냥 바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3이 되는 겁니다. 427.3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5로 끝났죠? 끝났다면 앞자리를 봐야 되죠. 앞자리가 2죠? 짝수잖아요. 그럼 이거 버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위에는 427이에요. 그러니까 위와 아래에 계산이 틀려지는 겁니다. 5로 끝났을 때 앞자리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5로 끝난 게 아니죠. 5, 3이니까 5보다 큰 겁니다. 그럼 바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3이 되는 거고, 이건 5로 끝났으니까 앞자리가 2, 짝수니까 이거 버리면 되고 2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두면 되죠. 그 다음에 맨 아래는 이거죠. 그죠?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추하는 지역과 600분의 1은 최소가 0.1이라. 그 말은 0.1보다 적게 나오면 전부 다 0.1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0.02잖아요. 0.02는 0.1보다 적죠? 그러면 등록할 때는 0.1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0에서부터 6000은 최소가 1이거든, 1. 그러면 0.0이죠? 1보다 적죠? 그럼 1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문자로 해야 돼요, 문자. 자, 한번 해볼게요.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추하는 지역 S 면적 측정의 결과 0.02 제곱미터로 나왔다면 토지 대당에는 0.1 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1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면적 측정의 결과 0.02 제곱미터로 나왔다면 토지 대당에는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이렇게 문자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큰 틀을 잡고 그러면 이제 이론이 어느 정도 되면 이거는 문제풀이를 하면서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문제풀이를 하면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론 과정이 끝나면 문제풀이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때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40페이지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이제 2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교시, 2교시, 3교시에는 뭐를 배웠냐면 1장을 배웠어요.
1장은 크게 5가지를 공부합니다. 첫 번째는 토지의 등록, 두 번째는 지번, 세 번째는 지목, 네 번째는 경계, 다섯 번째는 면적 이렇게 됐어요. 그 중에 토지의 등록이 첫 번째였죠. 이거는 3년에 한 번 나와. 지번은 5년 동안 아직 한 번도 출제를 안 했어요. 지목은 매년 나와. 경계는 3년에 2번이 나오고, 면적은 3년에, 우리가 2년에 한 번 나온다. 이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목과 경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등록과 면적이 그 다음 파트다. 이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토지의 표시를 배운 거예요. 그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2장을 배웁니다. 2장은 무엇을 배우느냐? 지적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지적 공부가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배우는 게 2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있잖아요. 올해 34회 때는 시험 문제가 지적 공부에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많이 출제를 하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32회 때는 4문제, 33회 때는 5문제, 34회 때는 1문제 이렇게가 유동이 좀 있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3문제를 출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이제 쉬었다가 이 지적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좀 잠시 쉬겠습니다.